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MBC 실화 탐사대에서 그때 조사를 한번 나왔었죠. 그 미용실 전단지 사건,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 결론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분이 굉장히 실력 있고 유명하신 그 미용실 원장님 선생님이시거든요. 방금 그 전단지 있죠. 그분에 대해서 상간녀다, 뭐다 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그 전단지가 그분 미용실 앞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그 전단지가 다수 붙었습니다. 뭐 그 가로 수에도 이렇게 붙이고 또 그 이런 길에 있는 벽에도 붙이고 비방의 내용들이 담긴 그 전단지가 하룻밤 사이에 수십 장이 갖다 붙은 거죠. 이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저런 상간을 한 적이 없는데 상간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을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높은 그런 죄질이 나쁜 범행입니다. 원장님께서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것을 붙인 것인가 다 뒤져봤는데 이 사람이 발견이 된 거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걸어가면서 붙이고 걸어가다 붙이고 그리고는 마을버스를 타고 황급히 사라지는 그 뒷모습까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알 수가 없죠. 워낙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저 여성분, 저 A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결론은 그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기소는 못 하는데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해서 기소하겠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바람에 누구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맘때쯤 원장님이 자기 미용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CCTV를 한번 돌려보셨거든요. 건물의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영상이 나온 거예요. 저 영상에는 B씨가 나오는데 저 건물 입구에 그 아까 그 전단지 있죠. 그거를 B씨가 이렇게 이제 붙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저 B씨, 옆가게 사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아니, 그걸 왜 붙였냐? 물어보니까 B씨가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답변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붙였다. 나중에는 누가 주길래 붙였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옆가게 주인이고 이웃 주민인데 나를 비방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떼버리던지 사이가 안 좋고 옆가게 주인이 내가 싫다면 그냥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될 일이지. 굳이 자기 가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전단지를 주워가지고 건물 입구까지 가서 저거를 네 기퉁이를 이렇게 딱딱 펼쳐가지고 저렇게 딱 붙이고 계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약간 생기는 거죠. 저 B씨하고 아까 그 복면 쓰고 있던 그 A씨하고는 한패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분이 저걸 붙일까. 약간 의심이 되긴 했죠. 원장님께서 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심됐던 게 그 당시에 A씨가 전단지를 온 동네에 쫙 붙였을 때 그 미용실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개사가 계속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게 내놓으셨다면서요. 언제 내놓으셨어요? 언제 파실 거예요? 근데 원장님은 가게를 내놓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때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미용실 업계에선 재료상이란 게 있대요. 미용실에도 뭐 파마약이나 뭐 그런 미용 도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도소매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상들이 각 동네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기 거래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겠죠. 최대한 많은 미용실들에 자기 물건을 납품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저 미용실에 내 물건을 납품하고 싶은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내 물건을 안 써줄 때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쓰던 수법이 저 원장이 뭐가 뭐 사생활이 어떻네 뭐 간통이 어떻네 온갖 악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이렇게 아주 나쁜 악질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요즘 시절에도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는데 근데 이게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듣자마자 그 얘기를 다 하시네요. 아 이거 재료상이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네요. 그 재료상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뭐 미용실 재료상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원장님께서 의심하시기로는 합리적인 그 범행 동기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판국에 B씨가 그걸 굳이 들고 입구까지 걸어가서 테이프를 네 귀퉁이를 정성스럽게 펼쳐 바른 걸로 봤을 때 저 B씨도 맨 처음에 온 동네에 전단지를 붙였던 A씨하고 한패이거나 또는 어떤 재료상하고 한패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B씨를 고소를 했죠. 저 B씨가 A씨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A씨가 이걸 워낙 단단하게 쓰고 있고 원장님 말씀으로는 체형이 약간 달라서
A씨하고 B씨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 A씨는 처음 보는 체형인 걸로 봤을 때 알바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B씨를 고소하면서 이름은 모르겠다. 성명불상인데 옆가게 사장님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성이죠. 불특정 다수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저런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 공연성이 있다. 건물 입구에 붙였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일단은 주장했던 게 A씨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전단지를 B씨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B씨가 저 전단지를 입구에 붙였다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는 원장님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는 충분히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처벌해달라. 이렇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장님이 저 B씨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붙였냐 얘기하니까 B씨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그 건물의 CCTV 위치를 다 확인해 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에 CCTV가 어디 잡혀 있는지를 왜 확인합니까? 내가 건물에 CCTV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해 봤는데 입구는 CCTV에 안 잡힐 것 같아서 조심히 붙였다 뭐 이런 뜻입니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런 대답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소장에 적시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B씨가 말하기를 상가 화장실 앞에 전단지가 떨어져 있어서 들고 가서 붙였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지하에 있는 댄스학원 원장님이 나한테 전단지를 갖다 주길래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붙였다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맨 처음에 했던 말하고 뒤에 가서 했던 말이 계속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었죠. 아니 그게 비방하는 전단지가 눈에 보이면 모아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든지 하지 그걸 왜 들고 가서 입구에 붙였냐.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저희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구약식, 명예훼손도 구약식, 업무방해도 구약식. 구약식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약식 재판으로 넘기겠단 말인데 유죄는 유죄야. 붙인 행위 자체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대신 사안을 경미하게 봤다. 구약식은 벌금형이거든요. 저희가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기소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거 벌금 얼마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50만 원 나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단지를 붙인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에 고의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딱 그까진 거죠. 그냥 떨어져 있는 걸 붙인 그 행위 그것만 처벌하는 것이고 그 앞에 A씨가 온 동네에 사방팔방 다 붙였던 그 행위에 대해서 연관성은 못 찾았다. 입증이 안 됐다. 그런 말이죠. 저희가 고소했을 때 경찰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굳이 주워서 현관까지 걸어가서 뇌기통이를 붙였다는 말은 A씨나 다른 어떤 범죄나 그 배후의 음모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관련을 좀 밝혀달라. 이런 뜻으로 B씨의 그 행위를 고소했던 거죠. 근데 경찰 조사 결과는 그래 붙였어요? 붙인 거 맞네. 그래 요거는 기소하자. 요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그리고 A씨하고 연관성은 모르겠다. A씨를 못 찾았으니까 그건 조사 못하겠다. 끝. 이렇게 된 거죠. 저는 B씨를 추궁을 해서 A씨하고 관계를 이 범행의 전말을 밝혀주길 바랬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벌금 50만 원 내고 끝났습니다. A씨는 못 찾았다. B씨는 유죄인 건 맞는데 벌금 50만 원이다. 이론상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좀 아쉽죠. 그 미용실 근처에만 붙인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그걸 다 갖다 붙였잖아요. 쟤네 엄마가 뭐 이런 뭐 상관이 뭐다 하면서 갖다 붙여서 아이들한테도 더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는데 정황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입증이나 수사가 된 게 없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맨 첫 번째 A씨에 대한 고소가 이대로 흐지부지 묻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좀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 미용사업도 잘 번창하시고 꼭 자녀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